네, 잘 쉬었습니까? 네, 수업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보면 중독 가능성과 중독 양식, 중독이 정의되는 방식은 모든 사회 문화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실 다 다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입 재활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배경으로는 기존의 원인 구조적 접근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습관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중독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 그래서 중독이 단순한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의 습관적 어떤 반응 양식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원인 구조적 접근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습관, 이것 때문에 이제 개입 재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습관,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 이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갈망, 여기서 이제 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경험했던 보상을 다시 경험하고자 하나 그 수준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이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습관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습관이 중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습관이라고 하는 또 갈망이라고 하는 이 이제 연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구가 슐츠의 원숭이 실험과 MIT의 G 미로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따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슐츠의 원숭이 실험과 MIT 공대의 G 미로 실험, MIT는 미국의 유명한 고고대학이죠. MIT의 G 미로 실험, 이 두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슐츠 교수인데 20여 년간 신경과학 분야의 실험과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호, 보상, 습관의 상관관계, 신호와 보상과 습관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나왔다. 이게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슐츠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원숭이에게 몇 가지 행동을 가르치고 원숭이가 새로운 행동을 배울 때 뇌의 어떤 부분이 관여하는지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관찰한 슐츠는 일정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보상, 주스를 마시게 어떤 그 미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한 방울씩. 그것이 그 보상 주스를 먹게 되어졌을 때 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슐츠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하며 신경 반응을 면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때 원숭이가 주스를 받을 때마다 머릿속에 삽입된 청각에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에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학과 관점에서 볼 때 원숭이 행동 조금씩 습관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보상을 받고 그것이 점점 더 습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그 행동에 길들여지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굳어지자. 이 말입니다. 습관이 굳어지자. 원숭이의 뇌는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이전에 보상받았다는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계속 그 주스가 한 방울씩 떨어지게 했고 그 주스가 한 방울씩 떨어질 때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던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미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스 떨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미 뇌가 보상받았다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상이 기대보다 느리게 주어지거나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머리는 보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슐츠는 원숭이의 뇌에서 새로운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바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즐거움이 아닌 열망의 형태로 반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습관에 의하여 완전히 길들여진 원숭이는 기대감과 열망에 사로잡혀 다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은 신경학적으로 열망을 조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반복행동, 보상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고 열망이 그 고리를 지속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습관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 폭식가의 뇌를 연구해서 열망이 완전히 몸에 이렇게 배이게 되면 신경학적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계적으로 이제 관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난히 강력한 습관은 중독성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강박적인 열망으로 발전해서 엄청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습관은 굉장히 강력하다.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주고 여기서 열망이 그 고리를 지속적으로 회전시키면서 새로운 습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히 길들여진 원숭이는 기대감과 열망에 사로잡혀 다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독이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이 습관이 어떻게 중독으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과 습관 어떻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MIT의 연구 보실까요? 2006년 미국의 듀크 대학교 연구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에서 40%가 뭐냐면 두뇌 활동과는 무관한 습관적인 행동이다. 우리의 행동 중에 40%가 두뇌 활동과는 무관한 습관적인 행동이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에서 습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T자형 미로의 지시를 이게 바로 MIT 공대에서 한 것인데 T자 모형 미로에 여기 이제 치즈를 두고 여기다가 쥐가 수백 번 다니도록 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쥐의 두뇌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 나타났다. 왜 나타났느냐? 처음에는 막 여러 행동,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치즈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치즈를 찾는 데 있어서 별다른 두뇌 활동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의 습관화로 인하여 머리를 쓰지 않아도 치즈를 찾아가는 행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행동 중에 40%는 두뇌 활동과 전혀 무관한 습관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 행동. 처음에는 당연히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겠죠. 그런데 점점 더 이제 머리를 쓰지 않고도 그것을 해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아까 PPT로 돌아와서요. 자, 슐츠의 원숭이 실험과 MIT의 지미로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에 의하여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습관이니까 치료가 필요하기보다는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조절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어떤 걸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뭐 질병의 관점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여 해결하는 접근이 아니고, 이게 아까 원인 구조였잖아요. 아니고 개입하고 재활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왜? 이 중독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 아시겠죠? 폐해 감소와 재기. 폐해 감소에 대한 위계를 설정하고 안전과 웰빙을 위협하는 폐해에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의는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물질 중독과는 달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에 관한 중독 문제에 있어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폐해가 일어날 어떤 해가 일어날 것을 점점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독이 생겼겠는가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습관화되었다. 그럼 왜 습관화되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화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습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히 여러분 행동 모습을 본다면 자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분명한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 딱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예를 들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스마트폰 중독을 없애려면 어째야 됩니까? 스마트폰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스마트폰 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립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거 아니에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은 나이를 따지지 않죠. 물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어떤 행동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독이 잘 덜 걸리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에서 중독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행동 패턴이 굳어져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로 습관이 형성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주로 이제 영국에서 그런 기사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아이가 울 때마다 스마트폰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도 보면 그 어떤 영상 틀어놓고 아이가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왜 스마트폰 중독이 되었는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을 준 거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뺏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없애버리는 것도 뺏는 것도. 근데 그래 되면 이제 당연히 아까 우리 계속 검다 현상도 나올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자면 처음에 이제 이게 스마트폰 나온 딱 10년 됐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온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아이들 다 버릴 거다. 아이들이 쉽게 뭐 포르노에 노출되고 게임에 노출되고 이미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막 그런 이야기가 한창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빨리 해줬습니다. 왜 빨리 해줬느냐?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스마트폰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모르겠잖아. 이미 스마트폰 시대로 가는데, 이미 스마트폰 시대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늦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뭐 30살 해줄 거야, 40살, 50살 해줄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늦는다, 늦춘다라고 하는 것이 1, 2년이니까. 그래봐야 초등학교 2, 3학년, 3, 4학년 해줄 거냐.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때 해줄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건 별로 그거는 사실 별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 30살 넘어서 40살, 50살 넘어서 한다. 이건 좀 모르겠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스마트폰을 주고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줘야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주고 스마트폰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마. 그럼 더 쓰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더 쓰죠.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 개입 재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폐해 감소에 대한 위계를 설정하고 안전과 웰빙을 위협하는 폐해에 집중하는 모델이다. 제기가 뭐냐면 개인이 질병의 부자가 아닌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기상을 세우는 것을 바로 제기라고 한다. 개인의 선택을 더 강조하는 접근이며 치료의 차원이 아닌 관리하고 조절하는 자활적인 접근이다. 조금 이야기했죠. 네.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조절할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이미 중독이 돼버리면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왜? 그 뇌의 문제가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이게 이제 지금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끝내면 어쩔 수 없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지만 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아까 그 논리를 한다면 결국 강화물인데 이게 강화물. 정적 강화물, 어떤 강화물인데 스마트폰이 주는 어떤 강화적 요소, 내 기분을 좋게 하고 그것에 빠지게 하고 그런 거. 그러면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 이것에 대한 어떤 강화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사실 더 우리는 많이 나오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택 이론에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선택된 것이다.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자신을 도울 사람은 자신뿐이다. 그래서 행동 중독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누가 뭐 옆에서 스마트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스마트폰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 중독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입 재활적 관점에서 동기균형이론,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과 목표감. 그래서 이러한 유능감과 목표감이 항상 균형되어질 수 있도록 동기가. 그리고 자율감과 소속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해서도 안 되고 이것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밸런스, 자율감과 소속감이 항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능감과 목표감이 항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 뭐 그냥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율적인 거가 소속되어진 학교에 소속되어져 있으니까 학과의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속에서의 여러분 그 균형을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중독이 안 일어나겠죠. 중독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유능감과 내가 해야 될 목표 사이에서의 균형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게 깨어지니까, 이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머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깨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없는 리포트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당연히 뭐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크게 와버린다. 그 밸런스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다. 그런 밸런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어떤 동기균형의 역동에 있어서 자율감이 크고 목표감만 크면 충동, 소속감이 크고 목표감이 크면 불안, 자율감 크고 유능감이 크면 강박 증상, 유능감이 크고 소속감이 우울 증상. 그다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강박 충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뭐 이런 건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에 습관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습관이 어떻게 중독으로 갔는가. 그것이 슐츠의 원숭이 실험과 MIT의 G-미러 실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전이 아니라 이 앞에 했던 건 유전이었잖아요. 그죠? 유전이었잖아요. 어떤 유전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이게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인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한 어떤 행동,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독.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조금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